오늘은 14차 금융채 금융통화위원회 금전신탁 기대인플레이션 기본자본 티어1 기업 개인 간 B2C 지급결제 시스템 기업 간 B2B 지급결제 시스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기업 공개 IPO 기업음 CP 까지 하나 둘셋넷 다 이거 얘들 하면 10가지 오늘까지 하면 단어 140개입니다. 첫 번째 금융채. 금융채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채는 은행법에 근거하고 은행이 자기 자본의 5배 이내에서 이제 발행할 수 있는데 산업금융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해서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채권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해서 자본금 및 적립금의 2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 채권, 후순위 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기타 주식 관련 사채, 옵션물 채권 등으로 구분되고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주로 장기 산업 자금으로 대출합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라고 하는데 Cost of Funds Index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2010년 2월에 도입되었고 코픽스는 원화예금, 금융채, CD 등 은행 자금 조달 상품의 가중평균 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관 검색어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여기서 좀 산업금융채권 그리고 은행채 중소기업 금융채권까지. 자,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 수립이나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은행 총재랑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에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을 받는 거네. 임명지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이렇게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통화정책 방향,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에 매년 12회, 2017년부터 매년 8회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한국은행. 결국에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이제 구성된다는 것, 이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금전신탁.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서 이를 대출이나 채권 등의 이제 적절한 투자 대상에 운용해서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탁은 재산을 잘 운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위해 이제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잘 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영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 금전신탁과 불특정 금전신탁으로 구분돼서 불특정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단위금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이랑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영 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은 신탁분 및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것에 국한한 반면에 예금은 현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익 분배에 의해서는 실적 배당이나 금전신탁은 실적 배당, 예금은 확정 이율을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신탁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전신탁이 뭘 하는지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투자 대상 운용에서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제 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임금 협상이나 가격 설정, 투자 결정 등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데,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 상승하게 되면 가계는 구매력 하락을 우려해서 명목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상품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이제 뭐 기대한다는 건데, 그거 만약에 상승할 경우에 이제 가계 같은 경우에도 뭐 물가가 올라가니까 구매력이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 그다음 명목 임금 이거를 이제 상승을 요구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지 물가와 이렇게 맞춰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생산 비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이제 올리더라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제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그 신라면 값 올린 것처럼 지들도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 혜자가 있으니까 농심 라면 같은 경우에 그 가격도 올린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하락시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를 앞당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져서 가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이제 필수라고, 업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관 검색어는 인플레이션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본 자본 티어 1, 티어가 이 게임에서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 티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 자본, CTR Common Equity Tier 1, 기타 기본 자본을 함께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좀 어렵네 용어가 이거 보니까. 바젤2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 자본, 보완 자본과 단기 후순위 채무로 이제 구성되었으나 바젤3에서는 손실 흡수력이 높은 보통주 자본 중심으로 규제 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단기 후순위 채권을 규제 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 자본 요건을 보통주 자본과 기타 기본 자본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바젤3에서는 기본 자본 비율이 위험 가중 자산의 6%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BIS 자기자본 비율, 보완자본 티어 2가 되겠습니다. 이 좀 약간 영어 나와가지고 좀 많이 헷갈렸긴 한데, BIS 자기자본 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 자본 이랑 기타 기본 자본을 그냥 함께 일컫는 말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 개인 간 B2C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2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